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런 사람 떠오르시는 분 있으신가요? 평소에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따뜻하고 배려 깊고 말도 참 잘 통하고. 그런데 딱 한 가지 일이 생겼습니다. 이해관계가 엇갈리거나 내가 원하는 걸 거절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내가 못해줬을 때 그 순간 그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말투가 바뀌고 표정이 바뀌고 심지어 나를 대하는 태도 자체가 180도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때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본 게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이 아니었구나. 오늘 이 영상은 그 불편한 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특정 상황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건지, 그리고 왜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할 때 말이 아닌 행동을 봐야 하는지 심리학적으로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지금 여러분 주변의 몇몇 사람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먼저 가장 핵심적인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원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걸까요? 아니면 특정 상황에서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걸까요? 심리학에서는 오랫동안 이 주제를 연구해왔습니다. 그 결론은 명확합니다. 사람은 이해관계가 없고 여유로울 때는 누구나 좋은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압박을 받거나 손해를 보거나 자존심이 상하거나 원하는 걸 얻지 못하는 상황이 왔을 때 그 사람의 실제 인격 구조가 드러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스트레스 반응 인격 노출이라고 표현합니다. 쉽게 말해 인간의 본성은 편안한 상황이 아니라 불편한 상황에서 가장 정직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유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사람의 성격은 티백과 같다고요. 뜨거운 물에 담갔을 때 비로소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뜨거운 물이 바로 위기, 갈등, 거절, 손해입니다. 그렇다면 180도 바뀌는 사람들 어떤 패턴을 보일까요? 첫 번째 패턴, 거절당했을 때 돌변하는 사람입니다. 부탁을 들어줄 때는 더없이 친절하다가 한번 거절하는 순간 차갑게 돌아서는 사람. 이런 패턴은 심리학적으로 조건부 관계 형성의 특성을 보입니다. 즉, 이 사람에게 관계란 상호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에 가깝다는 겁니다. 2024년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수만 개의 공감을 받은 게시글이 있었습니다. 10년지기 친구에게 목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거절했더니 그 즉시 연락이 끊기고 심지어 SNS 차단까지 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댓글에는 비슷한 경험을 가진 분들의 이야기가 수천 개나 달렸습니다. 이 사람들의 심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들은 의도적으로 나쁜 사람이라기보다는 거절을 관계 자체의 부정으로 받아들이는 왜곡된 인식 구조를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그 인식 구조가 상대방에게 엄청난 상처를 준다는 겁니다. 두 번째 패턴, 이해관계가 끝나는 순간 사라지는 사람입니다. 함께 일할 때는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프로젝트가 끝나거나 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지는 순간 연기처럼 사라지는 사람. 직장에서 사업 파트너 관계에서 정말 빈번하게 나타나는 유형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도구적 관계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상대방을 감정적 존재가 아닌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로 인식하는 관계 방식입니다.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2023년 유럽 사회심리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 도구적 관계 패턴이 높은 사람들은 관계가 끝난 이후 상대방에 대한 기억을 빠르게 비활성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면 그 사람의 뇌에서 여러분의 존재감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가움이 더 충격적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이런 심리학 콘텐츠를 꾸준히 만들어서 여러분의 관계를 더 지혜롭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아직 가장 중요한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계속 보세요. 세 번째 패턴, 자신이 불리해질 때 공격적으로 바뀌는 사람입니다. 평소에는 온화하고 이성적인 것처럼 보이다가 자신이 틀렸거나 손해를 보는 상황이 되면 갑자기 공격적으로 변하는 사람. 목소리가 커지고 말이 날카로워지고 심한 경우 인신공격까지 이어집니다. 이 패턴의 핵심에는 자아 위협 반응이 있습니다. 자존감이 외부 상황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실수나 패배를 자아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공격성이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최근 직장 내 갑질 문제, 온라인 댓글 공격 사건들을 보면 이 패턴이 공통적으로 발견됩니다. 비판을 비판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한 것처럼 반응하는 거죠. 네 번째 패턴, 내 앞에서와 남들 앞에서가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이 유형이 어쩌면 가장 파악하기 어렵고 가장 위험합니다.
나에게는 더없이 좋은 사람인데 서비스 직원이나 아랫사람을 대할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경우, 혹은 반대로 윗사람 앞에서는 굽신거리다가 아랫사람에게 군림하는 사람.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페르소나 분리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진짜 내면의 가치관보다는 상대방이 자신에게 얼마나 유리한지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패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이 회자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알고 싶으면 식당 직원을 대하는 태도를 봐라. 단순한 격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2022년 조직 심리학 연구에서 서비스 직원을 무례하게 대하는 리더는 팀원들에게도 결국 같은 패턴이 태도를 보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자신보다 약하거나 덜 중요하다고 느끼는 상대를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말이 아닌 행동을 봐야 할까요? 이게 이 영상의 핵심입니다. 사람은 말로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널 정말 소중히 생각해. 난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항상 너 편이야. 하지만 이 말들이 실제 행동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말은 의미가 없습니다. 신경과학적으로 인간의 뇌는 말을 생성하는 데 드는 에너지보다 행동을 실행하는 데 드는 에너지가 훨씬 더 큽니다. 말은 순간의 감정이나 전략적 판단으로 나올 수 있지만 반복된 행동은 그 사람의 실제 내면 구조를 반영합니다. 누군가를 판단할 때 이렇게 해보세요. 그 사람이 아무런 이득이 없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세요. 불리한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세요. 그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내 주변에 180도 바뀌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그 사람을 무조건 나쁜 사람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심리학적으로 이해하는 시각이 먼저입니다. 많은 경우 이런 패턴은 어린 시절의 불안정한 애착 경험이나 반복된 상처에서 형성된 방어 기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한다는 것이 그 행동을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패턴을 확인하세요. 한 번의 돌변은 상황 탓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된다면 그게 그 사람의 패턴입니다. 패턴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경계를 설정하세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의 실제 모습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의심하지 마세요. 내가 뭘 잘못한 건가?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든다면 이 영상을 다시 보세요.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상처받는다면 그건 여러분의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을 볼 때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을 보세요. 그 행동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지금까지 마인드 아카이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